음, 드디어 오늘 삼성전자 실적을 발표했죠. 잠정치이긴 하지만 2020년 4분기 실적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김총무가 저 화살표 하는 거를 잘 따라오세요. 처음이면 이런 걸 잘 이해 못 하시니까. 단위는 조 단위예요, 조 단위. 2017년도에 삼성전자 매출액 보세요. 239조 5천억. 보이시죠? 음. 맨 왼쪽에 2017년 삼성전자 매출 239.5조. 그죠? 그 중에서 비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 13.9조. 13.9조가 삼성전자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매출이에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53조.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240조의 매출을 올려서 53조의 영업이익을 올리는데 그 영업이익률은 계산해 보면 몇 퍼센트라고? 10.9%. OP 마진 10.9%라고. 네. 그죠? 2017년에 2017년 OP 마진은 OP 마진 비메모리 부분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1.5 영업이 비메모리 1.5였어요. 근데 이때 TSMC는 매출액이 전사 매출액이 38? 네, 38조. 비메모리가 15조. 그 중에서 비메모리 영업이익이 15조. 18년도에 보시면 삼성전자 비메모리는 13.9조. TSMC는 40조. 그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1.6조, 14.9조 여전히. 그러다가 2019년도에 보시면 비메모리 삼성전자가 14.7조, TSMC 41.6조, 삼성전자 영업이익 비메모리에서 0.9조로 줄었죠, 오히려. TSMC도 14.5조로 줍니다. 2020년, 올해 삼성전자 비메모리 12.6조, TSMC 38조 줄었죠, 작년보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15.9조, 삼성전자 0.9조 예측입니다. 근데 내년 2021년 예상을 보면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매출은 20조 예상, TSMC는 57.8조, 그 다음에 비메모리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1.7조 예상, TSMC는 23.5조. 이게 뭔 소리야? 이 차트를 보고, 이 표를 보고, 이거 지금 김총무가 만든 건데, 이 표를 보고 뭘 해석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일단 첫 번째, 삼성전자는 순이익이 잘 보세요. 2017년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메모리 하지 말고 삼성전자의 전체 순이익만 보세요. 2017년에 42조였다가 18년에 44조. 그러더니 2019년에 어떻게 돼요? 네. 21조로 반토막. 이 코로나19 아닙니다. 2019년은. 21조로 반토막. 자, 21조로 44조에서 21조로 줄었는데, 자, 이유를 대봐. 왜 줄었어요? 이러면 이제 혼나는 거예요. 왜 줄었냐고요. 원래 모르는 건 괜찮은데, 아까 같이 봤는데 모르면 이제 혼나는 거예요. 2017, 18, 19년도에 뭐 했다고요? 2017, 18년도, 19년도에 뭐 했다고요, 중국이? 중국 M2 유동성에서 뭐 봤죠? 중국 긴축했다니까요. 중국 유동성 감축했다니까요. 그러니까 17년도, 18년도까지 버티던 삼성전자의 순이익이 19년도에 갑자기 반토막 납니다. 그죠? 그 이유를 한 가지 그냥 아까 우리가 같이 공부한 걸로는 될 수 있고 원래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17, 18년도에 메모리 반도체, D램 가격에 호황이 왔었고 19년도에 D램 가격이 폭락하면서 다시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니까 삼성전자의 이익이 21조로 줄어듭니다. 왜? 삼성전자의 매출은 17, 18, 19를 보더라도 큰 차이가 없잖아요. 17, 18, 19를 보면 240조, 240조, 230조 이런 소소한 수준이잖아요. 근데 순이익은 42조, 44조, 갑자기 반토막 20조. 반면에 TSMC는 보면 순이익이 어때요? 13.4조, 14조, 13조, 그 다음에 올해 14.6조, 그 다음 내년 예상이 얼마라고요? 올해지, 이제 2021년이니까 21조.
이게 무슨 차이냐면 D램 가격은 그때 말했던 것처럼 D램 가격은 물론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다 잡고 있긴 하지만 D램 가격은 변동폭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업황이 있어, 업황. 그러니까 커머디티의 성향이 있다는 거지. 근데 비메모리는 보세요. 비메모리는 잘 안 꺾였다는 거잖아요. TSMC의 순이익 추이를 보면. 그러면 19년도에 중국 유동성도 줄였고 D램 가격도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비메모리 가격은 어땠다고요? 버텼으니까 매출도 늘고 마진이 좀 줄긴 했지만 어쨌든 순이익도 큰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 우리는 이런 비즈니스를 뭐라고 그러냐? 비즈니스 모델의 이익 변동성이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아주 시크리컬적인 성향이 큰 거야. 경기 변동, 그러니까 경기를 타는 비즈니스인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의 매출이 TSMC보다 거의 뭐 5배나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얘네들의 시가총액이 어떠냐면 2021년 보세요. 지금 삼성전자 오늘자 기준으로 660조 네, 시가총액이고 TSMC는 685조예요. 삼성전자보다 TSMC가 비싸다고요. 자, 상식, 비상식 또 해볼까요? 상식적인 얘기로 하면 1년에 올해 2021년에 31조를 벌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660조에 불과한데 고작 21조 벌 거로 예상되는 21조 벌 거라고 예상되는 TSMC는 왜 삼성전자보다도 시가총액이 비싼 500조야? 잘못했다고? 잘못했대요. 더 비싸. 왜 차이가 나죠? 어쩐지 이상하더라, 야. 이 숫자가 530조래요. 오늘자 기준으로. 삼성전자 시가총액 530조. 그러면 31조나 벌 거라고 예상되는 삼성전자와 고작 21조 벌 거로 예상되는 TSMC의 시가총액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음, 비메모리 반도체의 성장성? 아니면 비메모리 반도체의 대체 불가? 어, 무슨 얘기냐면 뒤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의 순이익 추정치 및 순이익은 신뢰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경기 사이클을 타고 커머디티의 성향이 강해서 가격 변동이 심하다. 원자재처럼. 그러다 보니 들쑥날쑥하더라. 근데 TSMC가 만드는 게 뭔지는 잘 모르셔도 되는데 TSMC가 만드는 뭐 그거는 이익 변동치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매년 꾸준히 조금씩 늘어나다가 앞으로 5년, 10년을 보더라도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더라 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시가총액만 보고 PER로 밸류에이션만 계산해 보면 삼성전자 훨씬 싸 보인다고. 그렇지만 앞으로의 성장성을 봤을 때는 삼성전자보다 TSMC가 좋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기 때문에 TSMC 시가총액이 훨씬 비싸지는 거죠. 이해되세요? 삼성전자 왜 이 시점에서 삼성전자를 왜 까냐? 왜 안 좋다라고 봐야 되냐? 왜 이런 특징이 있냐는 조금 이따 다시 다음번에 볼게요. 다음. 어쨌든 보자고. 그래서 2017년부터 삼성전자 TSMC의 주가 차트의 변화예요. 보세요. 삼성전자는 261% 상승했고 TSMC는 훨씬 높은 상승을 했죠. 그 전까지는 동일한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출발했고 삼성전자가 2017, 18, 19가 TSMC보다도 더 높은 수준에서 계속 주가가 유지되고 있었는데 시가총액이 19, 20년도 들어와서 뭔가 자주 만나는 몇몇 포인트들 주가가 이제 삼성전자 치만큼은 올라오는 거죠. TSMC가. 그러더니 2020년 중반을 지나서부터는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몇몇 애널리스트 및 투자자들의 주장은 뭐냐면 삼성전자의 디스카운트, 삼성전자가 이렇게 버는 수준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디스카운트 받았던 요인은 지배구조와 배당 때문이다. 삼성전자 배당이 짜고 지배구조가 지금 승계하는 구조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들이 점차 해소되고 있고 이재용 부회장이 배당을 늘리겠다라고 계속해서 선언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재평가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입장이 있고 그 입장이 1번입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의 비즈니스 모델이 TSMC보다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 같은 사람들은. 삼성전자가 지배구조를 개선하던, 원래는 삼성전자 좋아합니다. 삼성전자와 TSMC를 비교하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별로인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삼성전자를 다른 기업하고 비교하면 최고지. 삼성전자를 까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메이저는 두 개 중에 하나의 선택의 기로에서 항상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내가 이걸 선택할 거냐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후회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 삼성전자에 대해서 까는 게 아니라고요.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까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TSMC의 비즈니스 모델보다 안 좋다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 컨트롤의 시대, 그러니까 CPU나 D램의 중요성은 점점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메모리 반도체, 이른바 센서라고 하는 비메모리 반도체는 전기차 때문에 지금 애플과 뭐 현대차도 난리 났지만 앞으로 스마트카 시대, 전장화 시대가 열리면 열릴수록 IoT 시대가 열리면 열릴수록 5G 스마트폰이 보급되면 될수록 더더욱 중요성이 올라가더라. D램이나 낸드보다. 삼성전자가 주력으로 하는 비즈니스보다. 삼성전자의 여전히 주력 비즈니스는 뭐냐? D램, 낸드, 가전, 그 다음에 모바일, 휴대폰 판매다. 근데 휴대폰 판매는 삼성전자가 최고치를 찍고 이미 중국 업체와의 경쟁에서도 밀리는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고, 중국 내 삼성전자 스마트폰 점유율이 한때 50%에서 이제 한 자릿수도 안 되지 않습니까? 샤오미, 화웨이, 뭐 오포, 비보한테 밀려가지고 인도에서조차도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고,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지한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애플의 수익성에는 발끝도 못 따라가고 있고, 점점 스마트폰 판매를 통해서 올릴 수 있는 이익의 질,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익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스마트폰 이제 이익을 많이 못 뽑아내는데 17, 18년도의 호황은 클라우드 센터와 빅데이터에 대한 투자, 팬들의 투자가 과잉 투자로 이루어지면서 삼성전자의 D램 가격, 그러니까 반도체 쇼티지가 나면서 일시적으로 엄청나게 상승했어요. 그래서 그때가 최고 이익을 뽑아냈다고, 삼성전자가 17, 18년도에. 그 이후로는 다시 D램 가격이 정상화되니까 뚝 떨어졌다고요. 근데 이 시점에서 그럼 또 얘기 나오는 게 뭐예요? 요새 뉴스에 나오는 게 반도체 쇼티지가 또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이걸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D램 쇼티지가 또 일어날 수 있지 않아요? 사실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클라우드 센터 만드는데 D램이 많이 필요해서 17, 18년도에 D램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는, 팽이 서로 클라우드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과정에서 D램 가격의 급등을 불러일으켰는데, 일단 1번 또 알리바바 얘기를 가져오는데, 알리바바가 저런 식의 독점과 성장이 견제되면 팽 역시도 그게 두려워지겠죠. 팽도 독점 및 경쟁에 대한 M&A를 통한 성장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팽이 구태여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해야 될 니즈가 적어진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페이스북이 막 회사가 쪼개져. 인스타랑 페이스북 나누라고 그래. 그리고 막 클라우드 사업은 딴 데 주라고 그래. 이러면 17, 18, 19년도는 IT 기업들, 팽들이 클라우드 센터를 신규 먹거리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빨리 고객을 확보하려고 클라우드 센터를 짓다 보니 중국 업체와도 경쟁을 했고, 그러다 보니 D램 재고가 엄청나게 낮아졌고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이 왔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규제 때문에도 그럴 확률이 적어졌고,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 이슈인데, 두 번째는 뭐냐? D램의 중요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D램의 중요성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의 성능을 통한 클라우드 센터 유지하는 거를 점점 낮추고 소프트웨어나 비메모리 반도체로 커버하자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도, 그래서 퀄컴도, 그래서 뭐 누구도 다 자체 반도체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커머디티 형태의 반도체를 쓰는 게 아니라 나한테 딱 맞는 반도체를 써서 소프트웨어를 잘 돌리면 아주 높은 수준의 D램이나 낸드가 꼭 필요하지 않더라 라는 사실을 글로벌 기업들이 알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정도의 연구개발과 R&D가 됐다라는 거죠. 팽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하드웨어의 투자를 커버할 수 있는 기능들을 찾아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 삼성전자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비즈니스 첫 번째 뭐죠? D램 및 낸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두 번째, 핸드폰 파는, 핸드폰 비즈니스 모델, 갤럭시 파는 모델. 그다음 세 번째, 가전제품 파는 모델. 요 세 개인데, 물론 디스플레이도 있습니다. 요 네 개. 요건데, 요 네 개 중에 어느 것 하나도 2017, 18년만큼 이익이 늘어날 게 잘 보이지 않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전으로 돌아가 보자. 그래서 2021년에 삼성전자의 순이익 예상치를 보세요. 31조라고요. 순이익 예상치가 31조. 영업이익도 43조를 벌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고요. 예상. 올해. 근데 2017년에 이미 42조나 벌었다고요. 순이익으로. 영업이익은 무려 53조를 올렸다고요. 근데 이때는 시가총액이 얼마였어? 최고치가? 340조에 불과하다고요. 근데 지금 얼마야? 530조라고요, 지금. 이해되세요? 그럼 뭐만 올라간 거예요? PER만 올라간 거지. 그러니까 주가만 올라간 거지. 왜? 버는 수준은 여전히 낮은데, 버는 수준은 물론 2019년에는 진짜 적게 벌긴 했죠. 27조를 벌었잖아요. 27조, 그 다음 2020년에 올해 작년에 35조, 그 다음 내년에 43조 이렇게 늘어난다는 시나리오를 적어 놨는데 그러더라도 여전히 2017년도의 영업이익 수준을 아직도 회복 못하는데 시가총액은 그때는 340조였는데 지금은 530조로 올라왔다고요. 요게 차이점이라고. 반면에 TSMC는 17, 18, 19, 20, 21이 전망이 13, 14, 13, 14, 21 그리고 22년도 전망은 어떨까요? 30조, 2024년 전망은 50조, 이런 전망을 그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TSMC가 벌어들일 이익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 같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거. 그래서 삼성전자도 비메모리 하지 않습니까? 하지. 그래서 뒤늦게 뛰어들었잖아요. 잘했다니까. 이거라도 안 뛰어들었으면 큰일 났지. 그런데 삼성전자 전체 매출에서 여전히 몇 퍼센트다? 얼마 되지 않는다. 그래도 키워나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TSMC의 비메모리 분야의 매출과 영업이익과 비교하면 여전히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분야는 아주 작은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이게 차이점입니다.